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발표를 맡은 학부연구생 유다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Optimization of HD-SEMG based cross-day hand gesture classification by optimal feature extraction and data augmentation입니다. 논문의 내용은 High Density Surface EMG인 HD-SEMG 신호를 사용하여 손 제스처 분류 기술의 크로스데이, 일일간의 로버스트니스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본 논문은 IEEE Transaction on Human Machine Systems의 2022년 게재된 논문이며 임팩트 팩터는 4.124입니다. 우측의 두 분야에서 Q2에 해당합니다. 우선 논문의 백그라운드를 설명하겠습니다. 표면 근전도 SEMG 기반의 손 제스처 분류 모델은 HMI 응용 분야에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된 모델의 성능은 2일차에 적용될 때 상당히 많이 저하되어 실제 사용에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성능 품질의 감소는 SEMG 특성의 일일간의 변화, 여러 데이터 수집 세션에서 서로 다른 신호대 잡음 및 SNR 값, 그리고 각 전극의 절대 위치의 이동, 전극 간의 상대 위치의 이동과 같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러한 HMI 성능은 손 제스처 분류 모델의 크로스데이, 로버스트니스, 경고성을 개선하여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며 모델 리칼리브레이션, 재보정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험은 총 20명이 참여하여 12명의 남성, 8명의 여성, 그리고 나이는 21세에서 34세로 평균 26.6세였으며 모두 오른손잡이였습니다. 팔뚝에서 HD-SEMG 데이터 수집을 위해 사진과 같이 4개의 8x8 전극 배열이 총 256개 배치되었으며 팔뚝의 각 2개의 전극 배열로 한 팔에 16x8 전극 배열이 형성되었으며 레퍼런스 전극으로는 척골과 팔꿈치에 설정되었습니다. 10Hz에서 500Hz의 밴드패스 필터링과 150의 게인, 샘플링 레이트 2048Hz, 해상도 16비트로 수집되었습니다. 실험에서 수행된 제스처는 그림과 같이 엄지를 펴는 동작, 검지를 펴는 동작 등의 34개의 손 제스처와 35번째에는 레스팅 스테이트로 구성되었으며 피험자는 이를 순차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각 피험자에 대해 35개의 제스처를 3개의 다이나믹 태스크로 총 2트라이얼로 수행하여 총 210개의 다이나믹 태스크가 수행되었다고 합니다. 각 트라이얼에서 1초씩 3개의 다이나믹 태스크와 4초의 메인테이넌스 유지 태스크가 수행되었으며 크로스데이의 경고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이나믹 태스크만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근육의 피로를 덜기 위해 태스크마다 2초의 간격을 주었고 5초의 인터벌을 트라이얼마다 5초의 인터벌을 주었습니다. 각 피험자에 대해 데이터 수집은 서로 다른 두 날에 2번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논문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다이나믹 태스크는 논문에서 자세한 설명이 없기에 해당 제스처를 제한한 선행 연구를 통해 한 트라이얼에 이루어지는 실험 순서를 제가 이해한 바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번 동작인 엄지를 펴는 동작이 제시되면 피험자는 1초에 걸쳐서 이때 제시되면 1초에 걸쳐서 수행하게 되고 2초를 쉬게 됩니다. 그 이후 총 3번의 다이나믹 태스크가 진행되므로 이를 1번, 2번, 3번 진행하고 메인테이넌스 태스크를 위해 손을 핀 후 다시 엄지를 피는 동작을 시작하고 4초간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제스처가 끝나면 5초간 휴식을 취하고 시퀀셜하게 35번째 동작까지 진행하여 이를 총 2번
트라이얼한 것이 한 세션이 됩니다. 이를 평균 8.5일 간격을 두고 다른 날에 똑같이 진행하여 수집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신호를 10Hz 하이패스 필터, 500Hz의 로우 패스, 50Hz의 노치 필터를 적용하였고 50Hz의 하모닉 성분을 400Hz까지 적용하여 전처리하였습니다. 본 논문은 특징 조출을 위해 전체를 다 사용하는 방법과 아웃라이어 채널을 스무딩하거나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최적의 피처 조합을 찾는 총 3가지 방법으로 특징을 추출하였습니다. 첫째로 비교를 위해 모든 피처를 추출한 방법입니다. 추출한 피처의 종류는 50개로 우측 표에 나와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제시한 피처는 인접 채널 간의 파형 동기화를 측정하여 여러 채널 간의 정보를 공동으로 고려하는 스페셜 싱크로나이제이션 SS 피처입니다. 이전 연구에서 이웃 채널 여부에 관계없는 2개의 채널 쌍만을 나타내는 SS 피처가 개선되었는데 본 논문은 256개의 채널 각각에 대해 SS 피처를 계산하여 전극 배열과 동일한 차원, 즉 채널당 하나의 특징으로 피처맵을 형성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각 대상의 SS 피처는 각 대상 채널의 인접 채널로부터 형성된 공분산 행렬인 아래의 식을 통해 계산되었으며 여기서 n은 각 채널의 인접 채널 수를 뜻합니다. 그 후 C에 대해 아이겐밸류 데컴포지션이 수행되어 모든 아이겐밸류 값의 합에 대해 가장 큰 값의 비율로 정의되었습니다. 각 피처는 슬라이딩 윈도우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정에서 계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HDS EMG는 고해상도 근육 활동을 제공하지만 채널 일부가 품질이 좋지 않은 노이즈 신호입니다. 이러한 아웃라이어는 분류 정확도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값의 해당 기능에 대한 앙상블의 평균값에서 3표준 편차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각 개별 기능 내에서 아웃라이어라고 감지했습니다. 이후 원래의 피처 값을 4개의 인접 채널의 피처 값의 평균으로 대체하여 스무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피처를 사용하여 성능을 평가한 후 포워드 스텝와이즈 셀렉션 방법을 사용하여 피처 수를 늘려 정확도가 더 이상 향상되지 않으면 스태핑을 종료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피처 최적화 기법입니다. HDS-EMG를 사용하는 피처 스페이스의 하이 디멘셔널리티, 고차원성은 분류 모델의 많은 수의 매개 변수를 생성하여 낮은 개선 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15개의 기능 최적화 기술을 크로스데이 밸리데이션에서 비교했습니다. 먼저 서브스페이스 프로젝션 피처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입니다. 서브스페이스에 투영하여 피처 차원을 축소하는 5가지 방법입니다. 이런 기법은 원본 피처 스페이스를 저차원 서브스페이스에 투영하여 원본 정보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법 중에 MPCA와 RUMLDA는 각각 텐서 오브젝트의 특징 차원 축소를 위한 PCA와 LDA의 확장 방법입니다. 다음은 특정 기준에 따라 매겨진 각 특징의 순위에 기반하여 피처를 선택하는 10가지 방법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관련성, 중복성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중요한 피처를 선택하게 됩니다. 본 논문은 아래 7개의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여 비교하였습니다. 파라미터와 커널 함수 선택과 관련되어 먼저 피처 범위의 여러 파라미터 또는 이전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여러 커널 함수를 평가한 후 성능이 가장 좋은 파라미터와 커널 기능에 해당하는 결과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ANN의 경우 모델 복잡성 수준이 다양한 ANN 구조가 사용되어 뉴런의 수를 늘려도 성능이 형성되지 않는 구조를 선택하였습니다. 라이브 베이지안의 경우 데이터를 모형화하기 위해 커널 평활 밀도 추정치를 데이터 분포로 사용했습니다.
SVM의 경우 선형 2차 및 3차 SVM 중 선형 SVM이 가장 높은 분류 정확도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였으며 KNN의 경우 K는 1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ENS는 응상불 집계 방법으로 무작위 부분 공간이 사용되었고 디시전 트리의 경우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이 최적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1000개의 디시전 트리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입니다. 각 단일 피처에 대해 우선 8x8 배열에서 8x8 피처 맵을 계산했습니다. 이 피처 맵은 바이큐빅 인터폴레이션을 통해 80x80으로 업샘플링 되었으며 이후 이를 무작위로 트랜슬레이트과 로테이션을 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피처 맵은 이전과 동일한 80x80이며 트랜슬레이트과 로테이션을 통해 경계에 있는 일부 원본 픽셀이 새로운 피처 맵과 할당되지 않는 픽셀이 있는 새로운 경계 영역에서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원래 할당된 가장 가까운 픽셀과 동일한 값으로 채워졌으며 마지막으로 8x8로 다운샘플링 되었다고 합니다. 분류를 위해 각 제스처에 대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해서 100개의 훈련 샘플을 생성하였습니다. 밸리데이션 프로토콜을 위해 세션 1의 데이터와 세션 2의 데이터가 각각 트레이닝과 테스팅 데이터로 사용되었습니다. 최적의 기능 조합을 검색하고 다양한 기능 최적화 기술을 비교할 때 실제 응용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1가지의 제스처를 선택하였습니다. 아래 11가지 제스처가 선택되었고 제스처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9개의 제스처와 본 논문에서 추가로 사용되는 리스트 포네이션과 리스트 서피네이션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제스처는 일상생활의 물체 조작 등 많은 손 기능에 기여하는 동작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논문에서 선행연구와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동작들로 11가지 제스처를 구성하였다고 하였지만 객관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기에 이 부분은 논문을 읽으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좌측의 A 그림은 각 피처 추출 설정에서 35개 제스처에서 50개의 피처를 사용하여 평균을 나타낸 그림이며 아래 B 그림은 최대 분류 정확도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슬라이딩 윈도우를 의미하며 스무딩은 아웃라이어 스무딩 필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SVM의 경우 아웃라이어 스무딩 후 슬라이딩 윈도우를 사용하는 옵티멀 피처를 사용하여 최대 53.5%의 분류 정확도를 달성하였습니다. 53.5%의 분류 정확도를 달성하였으며 랜덤 포레스트 분류기는 모든 피처에서 가장 높은 평균 분류 정확도를 달성하였습니다. SVM은 옵티멀 피처를 사용하여 최대 분류 정확도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달성하였고 랜덤 포레스트가 대부분의 경우에서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후의 분석들은 두 분류기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우측의 표는 제스처 분류 작업에서 각 개별 피처를 사용하는 다이나믹 태스크의 분류 정확도를 나타냅니다. 모든 슬라이딩 윈도우가 포함된 결과이며 표를 통해 확인하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웃라이어 스무딩 후 옵티마이전 피처를 사용한 SVM과 랜덤 포레스트 분류기의 분류 정확도는 각각 44.7%에서 53.5%로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의 경우 50.3%에서 51.4%로 향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스무딩 필터 기술은 SVM과 랜덤 포레스트 분류기의 전반적인 성능을 특히 SVM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개선시켰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논문에서 제안한 11가지의 제스처를 조합한 최적의 피처 조합의 결과입니다.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제스처는 엄지를 피거나 손목을 구부리는 등의 행동을 의미하며 피처는 프리퀀시 레시오, 샘플 엔트로피 등을 의미합니다. 본 논문은 SVM과 랜덤 포레스트 분류기를 사용하여 최적의 피처 조합을 찾기 위해 포워드 스텝와이즈 셀렉션을 사용했습니다. 해당 표는 제한된 피처 조합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줄에 MFL, VCF, SS 요것들은 앞서 설명드린 피처들을 약어로 표현한 것이며 첫 번째 줄의 조합이 최적의 피처 조합이며 SVM 분류기와 스무딩 필터를 사용하여 92.2%의 분류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SVM 분류기의 경우 스무딩 필터가 있는 첫 번째 조합과 스무딩 필터가 없는 16번째 조합의 정확도를 비교하면 통계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스무딩 필터가 모델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랜덤 포레스트 분류기의 경우 6번째 조합과 7번째 조합을 비교하면 스무딩 필터를 적용해도 모델 성능이 크게 향상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11가지 제스처를 분류한 다양한 피처 최적화 기법의 성능 비교 결과입니다. 본 논문은 앞서 설명드린 15가지 피처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여 최적의 피처 조합인 첫 번째 조합으로 구성된 피처 벡터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림에서 X축은 피처 리메이닝 레이트라고 피처 잔존율을 의미하며 Y축은 애큐레시를 의미합니다. 그림과 같이 LDA는 파란색 줄을 의미하는데 낮은 피처 리메이닝 레이트에서 91.3%의 정확도를 달성하였으며 다른 모든 기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통계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스처 분류 작업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증대 성능 결과입니다. 앞의 결과들을 기반으로 피처 추출은 최적의 조합인 첫 번째 조합을 사용하였고 LDA 기반의 기능 최적화 SVM 분류기를 사용하였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파이프라인은 데이터 증강 기술을 추가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그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훈련 세트에 데이터 증강 기술을 적용하면 분류 정확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증강 기술을 적용할 경우 증강 기술을 적용한 값과 증강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값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지만 거의 모든 범위에서 더 높은 정확도를 산출했습니다. 우측 그림은 증강 기술까지 적용하였을 경우 분류의 혼동 행렬입니다. 여기 6번째 제스처는 손목을 굽히는 제스처인데 다른 제스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본 논문은 HMI 시스템에서 HD SEMG 기반 손 제스처 분류 기술의 일일간 경고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훈련 데이터는 하루만 획득하고 테스트 데이터는 별도의 날에 획득하여 분류한 논문입니다. 비교는 데이터 확대를 통해 피처 추출, 피처 최적화 및 분류 단계로 구성되었으며 일상적인 11가지 선택된 제스처의 분류를 위해 SVM 분류기를 사용하였으며 LDA에 의해 최적화되고 데이터 증강과 함께 최적화 피처 조합을 사용하여 91.9%의 분류 정확도를 달성하였습니다. 논문의 한계로는 모집 대상자의 연령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다는 것과 측정 시간의 간격이 일 단위가 아닌 수개월 또는 수년 단위의 더 큰 간격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EMG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일반적으로 EMG 신호는 하루가 아닌 또 다른 날에 측정한 데이터는 전극 부착 위치 등의 이유로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논문에 EMG 데이터를 크로스 데이터로 측정하였을 때 분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피처 조합, 데이터 증강법을 알 수 있었고 EMG 신호 외의 신호에서도 적용 가능한
사용되는 피처의 종류를 다양하게 알 수 있어서 좋은 참고 논문이 될 것 같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